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북대학 교수 권선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제목은 지금 그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노동조합 운영의 이제 투명성 제고 방안인데요. 회계와 감사 문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그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은 회계에 국한돼서 발표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발표는 과거 선행 연구 그리고 해외 사례를 좀 검토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회계의 그 개선 방안,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감사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계의 투명성은 앞에 뭐 그 최준경 회장님도 그 큰 틀에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고, 뭐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런 그 주제가 되겠고요. 이제 기업 회계뿐만 아니라 그 비영리법인의 전체의 회계 투명성도 요즘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 회계의 그 투명성이라는 데는 사실은 이게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이거는 뭐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방안에 대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나 전제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가 있을 수가 없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히 회계하는 사람이 그 추구해야 될 그 가치가 되겠고요. 비영리법인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2018년에 사립유치원 회계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서 논란이 많이 된 그 사립유치원 회계의 그 투명성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제 논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그 정의기억연대 등의 그 어떤 그 회계 그 투명성 이슈가 또 크게 언론에 그 논란이 되고, 뭐 아마 며칠 전에 그 정의기억연대 이제 1심 판결이 난 것 같은데 아직 뭐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최종 판결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게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들이 얼마나 타당한지 안 한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하여튼 이걸 통해서 그 회계의 투명성이 이제 큰 그 이슈가 됐고요. 뭐 이런 것과 이제 관련해서 2018년 그 1월 1일부터는 이제 공익법인의 회계 기준이 그 적용되는 이전까지 이제 공익법인에 그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없다가 18년부터 공익법인의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그래서 이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도 좀 더 체계적으로 회계를 그 처리를 하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노동조합 회계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 금년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 이슈가 돼 있는데요. 뭐 매일경제 작년 12월 19일자 기사에 보면 뭐 노조비 3년간 10억 빼돌려도 아무도 몰라 회계감사 무풍지대 이런 그 굉장히 약간의 그 자극적인 그런 타이틀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나왔던 뭐 주요 이제 요 근래 그 노동조합 비리 사건을 좀 열거를 하면서 하여튼 노동조합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중앙일보, 뭐 매일경제 마찬가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노동조합 회계에 관련된 기사들이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사실 오늘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의 그 회계장부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금 그 명령이 그 공문이 나가서 아마 이제 오늘이 마감일이니까 이제 뭐 며칠 후에 보면 얼마나 많이 이게 이행을 했는지 하는 아마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요 근래 들어서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뭐 노동조합 회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된 적이 많지는 않았는데 가끔 이제 이 노동조합의 비리 문제는 뭐 가끔 이제 뉴스를 탔지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회계가 작년 금년 들어서 이제 상당히 그 큰 그 이슈가 된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노동조합의 정의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그 단어가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뭐 운영을 한다. 이 자주적. 그 노조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노조의 그 자주성.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중요한 그 가치가 되겠고요.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조직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만 노동조합의 그 내부 조직은 그 민주주의의 그 일반 원리에 따른 그 정당성, 그 다음에 당연히 업무 집행에 대한 그 감독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자주성 하에서도 민주적으로 그 정당하게 그 운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그 감독, 그 다음에 통제 장치는 이건 뭐 사실 어느 조직이나 이 필요한 그런 기능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면 이제 회계 정보와 관련해서 정부의 뭐 기록, 공개, 예측성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투명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회계 정보를 적시에 그 숨김없이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전달할 때 그 유지된다. 이렇게 그 회계 투명성은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 오늘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의 그 투명성 제고 방안을 그 제시하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이 노조의 이제 투명성 문제를 굉장히 그 이슈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조에서는 지금 이걸 그 반대하는 것 같이 지금 또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게 그 순수하게 어떤 투명성 이슈로 이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온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회계는 절대로 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오늘 발표는 제 투명성 제고 방안은 순수하게 회계학자의 그 입장에서 이 정부 편도 아니고 뭐 노조 편도 아니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의 제안은 제 발표자의 그 개인 의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반이 다양한 의견들이 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어떤 근거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선행 연구를 그 몇 개 검토를 해봤더니 선행 연구들이 대개 2005년대, 2006년, 뭐 2007년 이때 연구들이 있고 그 후는 별로 연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2000년대 중반에 이런 연구들이 있나 하고 봤더니 당시에 그 2003년, 4년, 5년에 또 이게 그 노동조합의 어떤 비리 문제가 크게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언론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그 노동조합의 어떤 비리 문제, 재정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몇 편의 그 대표적인 논문들이 그때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이 논문 내용을 검토하면서 제가 이제 크게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요 몇 분의 그 전문가들이 당시에 그 제안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제안할 내용들하고 상당히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학자적 입장에서 그 굉장히 그 합리적인 노동조합의 어떤 재정 투명성을 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당시에 했었다는 거에 놀랐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놀란 거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가 더 놀란 점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이 지금 오늘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어떤 재정 비리 문제가 논란이 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제안들을 했는데 그게 전혀 그 반영되지 않고,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그 노동조합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있는 이 재정 관련 조항은 97년에 노동조합법이 제정됐는데 그때 있던 조항이 거의 바뀌지 않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97년에 제정된 뭐 유일하게 바뀐 거는 어떤 그 보고하는 데 있어서 노동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이게 이제 97년 법은 당신이 이제 모든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등록하게 돼 있어서 허가를 받게 돼 있어서 이제 감독관청의 일종의 노동부니까 노동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이게 이제 그 중간에 노동조합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노동부에 직접 그 신고하는 노동조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신고하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그 감독 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보고하는 주체가 행정관청으로 바뀐, 그게 유일하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놀란 게 97년 제정될 때 있던 재정 관련 조항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늘까지 23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중반에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제가 좀 놀랐던 그런 점이고요. 요 김정한 그 2005년에 그 연구에서는 이제 당시의 어떤 비리를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방안으로 제시한 게 이제 노조 재정 자료의 투명성 제고, 회계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도모, 감찰기구 설치, 노조 재정 자립 방안 강구, 도덕성 회복 및 제독장 지급이 상당히 그 폭넓은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경효 2006년 연구도 역시 이 분은 상당히 그 연구를 잘해서 노동조합법의 조문 개정안까지 제안을 했는데, 조문을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 여기까지 제안을 했는데 이거 역시 하나도 법 개정에 반영이 안 된.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영진 연구 2006년 연구에서도 여기는 이제 일본 그 노동조합 그 재정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일본 사례와 같이 어떤 규약에 추가할 내용,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그 추가할 내용, 이거를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거 역시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오늘 다시 제가 제안으로 할 그런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지순 2009년 연구는 이게 해외 주로 이제 미국과 독일 사례를 그 검토를 해보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이분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해외 미국과 독일 사례를 본 시사점은 미국하고 독일이 굉장히 그 어떤 이 노조 재정 규제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해외 사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은 이제 법에 의해서 그 규제를 하고 이 노사관계법으로, 독일은 자율적인 그 모델, 규율 모델로 그 어떤 그 운영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의견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 방안이 미국의 노사관계법을 일방적으로 벤치마킹한다든지 또는 뭐 독일의 규율 모델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각 나라의 법과 제도는 그 나라의 어떤 그 환경,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그 주장을 했는데, 저도 해외 사례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분의 그 주장이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왜냐하면 해외의 사례들이 워낙 그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해외 사례를 좀 그 검토를 그 했는데요. 해외 그 사례는 그 시작은 이 노동조합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합의 어떤 그 역사적 그 본질적 성격상 노조 스스로가 이제 국가의 개입을 원치 않았고, 국가도 그걸 인정을 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조합의 그 관리 운영은 자율에 맡긴, 이게 초창기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형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몇몇 나라에서 노조가 굉장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노조 간부의 그 부패 전횡 문제가 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권리 보호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자 몇몇 나라에서 이 노조의 관리 운영을 법적으로 그 규율하기 그 시작을 한. 그러니까 시작은 다 자율로 시작을 해서 국가가 관여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 국가에서 법으로 이제 관여를 한. 그래서 이제 노조의 그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그 대표적인 법률이 미국에는 그 랜드럼 그리핀 액트라고 1959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는 1992년에 만들어진 트레이드 유니언 앤 레이버 릴레이션스 액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굉장히 늦게 2008년에 이 노조 관련된 법이 일부 제정이 된.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미국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찍 59년이니까 이 노동조합의 어떤 재정을 그 규제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고, 그래도 주요 국가 중에서 영국도 이게 92년이니까 상당히 늦은 셈이죠. 그다음 프랑스는 더 늦었고, 그래서 이게 노조의 어떤 그 내부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게 상당히 그 늦게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주요 국가의 어떤 그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미국의 경우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959년에 만들어진 요 랜드럼 그리핀 액트라는 법에 의해서 노조의 재정을 규제를 하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 노조의 어떤 재정에 관해서 그 규제가 제일 상세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조는 매년 이제 노동부 장관에게 그 재정 보고서를 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재정 보고서가 이제 양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LM2라는 게 제일 그 상세한 그 양식이고, LM4가 이제 제일 간단한 양식인데, LM2는 연수입이 그 25만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약 뭐 한 3억 정도, 3억 정도가 넘으면 요 굉장히 상세한 LM2라는 재정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노동부에 그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미국의 그 2022년 회계연도에 보니까 요 LM2를 그 보고한 그 노동조합이 4,762개, 거의 5,000개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간단한 게 LM4인데 그게 한 6,396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LM4는 그 연 수입이 $10,000가 안 되는 경우에, 뭐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그때 그 LM4를 작성을 하고, LM3가 이제 그 중간 10,000불에서 250,000불까지, 그게 거의 한 10,000개 정도. 그래서 뭐 대충 그 다 합치면 한 2만 개 정도의 노조가 지금 재정 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는 재정 보고서는 모든 조합원이 그 열람할 수 있고, 그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이 그 회계 장부를 그 열람할 수가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회계 장부의 그 열람이, 이제 미국은 이 굉장히 그 정보 접근 그 권이 굉장히 그 잘 있는데, 요 회계 장부 열람권이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람하고 싶다 하면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될 때 제가 그 역사를 좀 봤더니 요 합리적 사유를 넣느냐 마느냐 갖고도 상당히 토론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합원이 원하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그건 너무 과하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만 허용을 하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법은 무조건적인 그 열람권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제정이 된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 거의 2만 개의 이 재정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굉장히 그 상세한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노조원한테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그 공개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재정 보고의 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것 같으면서 또 어느 한편에서는 그 약간 의외인 거는, 이 재정 보고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에서 작성을 해서, 뭐 내부 감사 기능은 있겠죠. 그럼 내부 감사 기능을 거쳐서 작성을 해서 노동부에 제출하면 그 외부 감사는 안 받도록. 그래서 사실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강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게 외부 감사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의외로 굉장히 상세한 보고서는 그 요구를 하되, 하여튼 외부 감사 의무는 현재 부여하지 않은, 요게 이제 미국의 1959년 그 법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란 것은 이 그 재정 보고서 안에 노조의 모든 임원, 그 다음에 직원 중에 이제 연봉이 $10,000가 넘는 경우. 근데 이게 풀타임 직원이라면 연봉이 $10,000가 안 넘을 리가 없겠죠. 그렇으니까 결국은 노조의 임원하고 모든 직원은 본인이 받은 급료, 그 다음에 비용을 환불받은 경우는 그 환불받은 비용까지 100%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세한, 이런 사실은 이 보고는 잘 보기가 어려운 그런 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미국의 이제 특별한 것은 그 노조의 모든 임원과 직원은 이 고용주 관련 주식 채권,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기업 고용주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다 공개하도록 그런 그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요 법이 워낙 그 상세하게 지금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상세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노동조합이 찬성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반대할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 법 제정할 때 그 청문회 기록이 있는데 이 청문회 그 AFL-CIO 위원장이 와서 진술을 했는데 위원장이 이거에 찬성을 했어요. 위원장이 당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걸 공개해야 되는 근거로 얘기한 게 골드피쉬 볼 시어리 그래가지고 그 어항론, 금붕어가 들어와 있는 어항론. 그러니까 금붕어가 들어온 어항은 투명하게 밖에서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의 모든 회계가 완전히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겠다. 거기에 AFL-CIO의 그 위원장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진술한 거 보니까 찬성을 한.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역사가 있는 게 당시에 이 법이 제정이 미국의 이제 노동조합이 당시에 그 약간 어떤 임원층의 그 부정 문제가 크게 이슈가 돼서 당시에 어떤 그 마피아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다는 그런 그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회사하고도 결탁해서 이 노조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어떤 특권층화한다, 뭐 이런 그 비판들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돼서 이게 의회에서 몇 년에 걸쳐 이걸 조사를 한.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그 미국의 그 노동조합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상황이 굉장히 노조에 불리한. 그래서 이제 노조 위원장 입장에서도 우리는 우리도 그거를 극복하려 한다. 그건 일부 문제지 노동은 전체의 문제인데 아마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할 때 미국의 그 노조 위원장도, 가장 대표적인 노조의 위원장도 이제 동의를 한 그런 그 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오피스 오브 레이버 매니지먼트 스탠다드라는 노동부 관련된 기관인데, 이거는 이제 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독립청이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 2002 회계년도, 오타는 아니고요. 2022 회계년도 아니라 2002 회계년도. 제가 최근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마침 있는 자료 보니까 2002 회계년도에 요 기관의 예산이 $56.9 밀리언.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700억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직원 수가 369명.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369명이고 예산이 거의 우리 돈으로 한 700억 가까이 되는. 그게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커졌을 수도 있고, 뭐 아마 이게 최소한 유지는 됐을 것 같은, 아직 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노동조합의 어떤 재정에 관해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만한 인원과 예산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하기로는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논란이 아까 거의 2만 개의 재정 보고서가 지금 보고가 되고 2만은 인원이 관리를 하고, 그러면 아까 이 노동조합의 재정 보고서 페이지 수가 상당하거든요. 뭐 거의 뭐 100페이지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노조 입장에서 이행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의 논란은 어떤 논란이냐면 이제 이런 상세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이유가 가장 이제 정부에서 당시 법에서도 이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목적으로 이제 제시한 것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합원한테 1차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목적으로 삼아서 이것을 운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실제 이 많은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노조원들이 일단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조원이라는 게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 정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관심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실제 이 미국에서도 이 정보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근데 어찌됐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 노동조합의 어떤 보고에 관해서는 제일 상세한 규정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에게 요약된 재정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재정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조합원한테 제공하라, 이렇게 법에 있는 나라가 있고, 이 재정 보고서가 조합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원하면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영국은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제공하라, 이렇게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고, 당연히 이제 개별 조합원은 회계 기록을 열람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영국에서는 이게 이제 정부의 인증 담당관, 서티피케이션 오피서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이제 인증 담당관에게 제출하는데, 2022년 3월 30일 현재로는 131개 노조가 제출한.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굉장히 다른 게, 미국은 아까 한 2만 개 정도였죠.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아마 이 규모에 따라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큰 노조만 지금 재정 보고서를 제출을 한. 그 다음에 이제 요 임원의 급료가 영국 보고서에서도 있는데, 이제 미국하고의 차이는, 미국은 모든 임원 직원이었는데 영국은 선출된 임원의 급료만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닌 임원의 경우는 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증 담당관은 재정 보고서의 집계 분석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 특징은, 사용자 단체도 재정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언론에도 이제 노조가 요새 뭐 반발하면서 왜 사용자 단체는 공개하라고 안 하고 왜 우리한테만 공개하라냐, 이런 주장을 한 걸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아까 미국의 경우는 노동조합만 보고하는 겁니다. 미국 노동조합만 보고하는데, 영국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 단체도 똑같이, 노조하고 똑같이 이 재정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어서 2022년 3월 30일 현재 48개의 사용자 단체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영국하고 또 약간 또 다른 거죠. 미국은 노동조합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보고 의무만 주어진 거고, 영국은 노조뿐 아니라 사용자 단체도 똑같이 보고를 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또 하나 다른 게, 미국하고, 아까 미국은 굉장히 철저한 것 같은데 외부 감사 의무는 없다고 그랬는데, 영국은 외부 감사 의무가 있어요. 영국은 그러니까 적은 수의 노동조합이 보고를 하되, 이 보고한 재정 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광범위한 거에 있어서는 미국이 제일 철저한 셈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부 감사 의무까지 보고하는 부여한 것은 이제 영국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프랑스는 당초에는 이 노동조합 관련된 규제가 거의 없었는데, 요 2008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여기도 역시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단체는 재정적 투명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영국하고 비슷하죠. 여기도 노동조합한테만 요구한 게 아니라 사용자 단체도 똑같이 재정적 투명성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여기는 이제 기준이 수입이 23만 유로를 하는 경우, 뭐 우리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정 보고서를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 공개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뭐 수입이 23만 유로가 안 되는 경우에는 2천 유로가 넘는 경우에는 뭐 기록을 유지를 하고 일단 고용당국에는 보고를 해야 된다. 2천 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기록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수입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떤 그 규제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지금 돼 있고요. 조금 특별한 걸로 이제 독일은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데 독일은 오랜 역사 속에서 노동조합의 그 규약에 노동조합에 채용된 직원 또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회계감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게 거의 그 표준으로 그러니까 자율 규제인데 자율 규제의 어떤 내부 회계감사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직원이라든지 직접 채용한 직원이라든지 집행기관에 소속된 자는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 이게 거의 그 표준으로 그 법에 규제가 없지만 자율적으로 거의 그 적용하는 그런 그 규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그 이 노동조합법에 회계감사인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직업적으로 자격이 있는 회계감사인 이렇게 법에 넣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직업적으로 자격 있는 회계감사인이라고 하면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그리고 이제 신탁회사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을 해 놨고요. 다만 이제 직업적으로 자격이 있는 회계감사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라든지 그 이익 대표자, 뭐 조합 전임자, 조합의 회계 담당 책임자는 그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본은 이 감사인을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다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제가 보던 논문 중에 해외 노동조합 회계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조합원한테 직접 결산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정부에 보고 의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정부가 감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6가지 사례로 이렇게 분류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구분 자체는 뭐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어서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제가 제시를 했고요. 단지 여기서 보듯이 어떤 이 재정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재정 규제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게 통일된 게 없다. 이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라의 어떤 역사와 환경하에서 그 나라에 맞도록 그 규정이 돼 있지 이게 뭐 전 세계 표준이라는 건 없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냥 테이블은 이제 보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표현했어요. 예. 거기에 정부에 대한 보고하고 정부 감독하고 뜻이 어떻게 다르군요. 외부 감사에 관한 것은 저기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정부의 보고 의무는 이제 법에 정부에 보고하라고 규정이 있느냐. 요게 이제 그 정부의 보고 의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감독은 그 보고받은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감독 기능을 행사하느냐. 이걸 이제 저자가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뭐 있으니까 마지막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고 의무는 있는데 그냥 보고서를 받아만 놓고 공개만 하지 그거를 따로 정부에서 특별히 그걸 뭐 감사한다든지 뭐 문제 있다고 뭐 조사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어떤 감독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는 나라마다 좀씩 차이가 있어서 그냥 너무 절대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양하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질문했지만 예. 외부 감사를 하는 데들은 이 중에서 있는 데 중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외부 감사는 지금 영국, 프랑스가 지금 외부 감사가 있죠. 지금 위에 또 해외 사례 일본에는 외부 감사를 하는 걸 구체적으로 자격까지 지정했습니다. 예? 일본이요. 예. 일본은 밑에 이렇게 예시가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논문에 있는 거 테이블을 그냥 인용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연구하신 분이 일본은 여기다 넣지를 않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너무 절대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 아무래도 일본 케이스는 좀 참고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떤 개선안 권고를 할 때 이걸 참고를 해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회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동조합 회계에 관해서 일반 규정은 넘어가고요. 노동조합법에는 이제 회계에 관한 규정이 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간 그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그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운영사항의 공개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6조에 요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운영사항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 운영사항을 보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노동조합법 제27조의 이제 자료의 제출. 이게 이제 오늘까지 그 노동부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거의 근거가 요 노동조합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의 이 제출 의무가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결산을 하면 뭐 일반적인 뭐 공익법이 이런 경우도 결산을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주무부서에 결산서를 보고하게 돼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보고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노동조합이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고 의무는 없는 거죠. 행정관청이 요구할 때 이제 그때 보고하라. 그리고 이 행정관청이 요구라는 게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는 그 취지가 그냥 아무 때나 뭐 아무 이유 없이 보고하라 이게 아니라 그 시행령에 보면 노동조합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있을 때 보고하라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보고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정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하고는 법이 다르게 지정이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원래 노동조합의 그 취지에 따라서 아마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벌칙 조항은 있는데 노동조합법 96조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찬다 하는 뭐 이런 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행 규칙에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뭐 이렇게 그 정의를 해놓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선행 연구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법을 검토한 다음에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이제 4가지를 제시를 좀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조합원에게 결산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결산 상황과 뭐 운영 성과를 공표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됐는데 그게 상당히 애매한 뭐 공표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공표인지 그냥 뭐 그 노조 대위원회에서 그냥 공개하면 그게 공표인지 뭐 상당히 좀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애매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아까 해외 사례에서도 구체적으로 결산서를 제공하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조합원에게 어떤 결산을 그 제공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게 노동조합이라는 게 조합원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는 거고 조합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결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는 아예 명문화 조합원에게 결산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에는 어떤 뭐 인쇄물 형태로 줘야 되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는데 요새는 뭐 이게 너무 쉬워서 이메일 등으로 결산 파일을 그냥 제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뭐 또 너무 많다 그러면 조합원 게시판에 결산 파일을 올려놔서 조합원이 필요시 내려받게 하면 충분히 이게 그 결산서를 제공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방법은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하여튼 조합원한테 결산서가 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가장 어떤 그 회계 투명성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기가 낸 조합비가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그 회계의 그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 노동조합법에는 그 이 서류의 보존, 장부와 서류의 보존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이 3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제 상법은 보통 중요 서류는 10년, 뭐 전표는 5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노조 재정 서류의 보존 기간이 미국하고 일본은 5년,
영국은 6년으로 규정돼 있어서 최소한 요 정도는 맞추어서 5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별 조합원이 그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결산서는 제가 개별 조합원한테 제공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니까 일단 상세한 것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무차별적으로 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면 이것도 역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같은 경우에 개별 조합원이 회계정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규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정도의 열람권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노동조합법 27조에 자료 제출권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그동안 이게 활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문제가 법에 있는 규정들이 잘 활용 안 되는 규정들이 좀 있어요. 이 자료 제출권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과거에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지 않은. 그러다가 갑자기 또 지금 이번에 뭐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 300몇 개의 노동조합에 대해서 자료 제출권을 갑자기 발동을 해서 다 내라고 하니까 아마 노조에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평상시에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걸 활용을 했더라면 지금 갑자기 뭐 늘 하던 일이니까 이게 뭐 반발이 있을 게 없는데, 평상시에는 이걸 활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걸 활용을 하려니까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에 사유가 있을 때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넣어놓은 거는 일단 노조의 어떤 자율권은 보장을 하되 최소한도의 어떤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게 그렇게 활용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일반 비영리법인의 어떤 회계 투명성 발표를 할 때도 당시에 한번 검토를 할 때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법에 조항들이 상당히 활용하면 바람직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 활용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기억연대 문제가 있을 때 관련돼서 어떤 비영리기관 투명성을 발표할 때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우리나라 공익법인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잘 모르시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감사가 전혀 제 역할을 못했을 때. 근데 그 조항이 거의 발동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발표하면서 감독관청에서 이 조항을 한 번이라도 발동을 하면 그 비영리기관의 감사를 형식적으로 막고 하는 사람이 많이 사라질 텐데, 괜히 이게 무보수로 이게 명예직으로 감사를 하는데 형사처벌까지 어떤 법률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된다면 할 사람들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사실 그게 견제 기능으로 넣는 건데 이 감사들이 제 역할을 안 하더라도 그 규정이 발동된 적이 거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 상당히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들이 있는데 실제 이게 활용이 안 되는. 저는 요 27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별로 이게 발동한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걸 계속 행사를 했었으면 이번 같은 경우도 반발이 좀 적을 텐데, 평소에 한 번도 이걸 거의 활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모든 이 노동부 관련된 노조에 대해서 300몇 개의 노조에서 이걸 내라고 하니까 아마 양 노조에서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감독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감사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이 조항에 하나 있어요. 회계감사의 주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예요. 사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모든 권한과 재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 회계감사를 하면 제일 주된 대상이 대표자가 되는데, 이 법에 보면 대표자가 감사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제일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명령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회계감사원의 지위와 선출, 자격 요건, 권한, 그 다음에 회계감사 외에 업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고, 이 노동조합의 이제 규약 자체에 맡기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뭐 노동조합의 자유를 존중해서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도는 그래도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노총, 그 민주노총의 이제 감사 관련 규정을 봤는데, 대개 이제 감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해서 대위원대에 보고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규정이 지금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 관련해서 그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내부 감사 측면하고 이제 외부 감사 측면에서 내부 감사는 첫째 이 독립성,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이제 독립성하고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독립성 개선 방안으로 이 회계 감사원이 노동조합의 그 독립기관으로 임원과 마찬가지로 선출되도록, 아까 지금 법률의 문제가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감사를 실시하게 명령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고 감사가 이 조합원 총회에서 그 선임이 돼서 이 대표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견제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총회 의결사항으로 법 16조에 그 회계감사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2006년에 이미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행이 안 된.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개선 방안으로는 당연히 이제 감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그 직업적 그 관련성을 뭐 좁게 공인회계사로 정의할 필요는 없고요. 그 회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도 이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가 그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감사의 역할이 어떤 규약이 정한 목적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계가 집행되는 일을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격이 반드시 조합원일 필요는 없다. 외부의 전문가를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내부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다면 외부의 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회계감사와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 11조 규약에 그 추가를 하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2006년에 이미 권고가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독립성과 이제 전문성을 그 개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게 이 노동조합도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작은 노동조합보다 아주 큰 노동조합까지. 그래서 이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서 이 적정 인원이 감사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감사 인원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맡기고 있는데, 대규모 노동조합이나 뭐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의 경우에 복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법의 일정 규모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내부 감사의 강화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새로 나오는 것은 이제까지 당연히 외부 감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해외 사례도 보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의 그 감사의 취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조합이 큰 경우는 상당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 노동조합이나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혹 노조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노조원들에 된 노조비를 운영을 해서 우리가 노조원들한테 내부 감사를 거쳐서 다 공개를 한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외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 외부 감사라는 게 어떤 그 회계 정보의 그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독립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독립성이 확실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 회계 재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감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규모의 노동조합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그 공동주택의 경우도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는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도 공동주택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이
사는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그 운영을 해서 내부감사도 공개하는데 왜 이걸 외부감사를 받으냐? 똑같은 논리죠. 우리가 외부이해 관계자는 없다. 우리가 이제 기업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상당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게 사실은 제가 노조 대표라면 저는 자발적으로 받겠어요. 왜냐면 항상 그게 이 노조 위원장을 그 색안경 쓰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조 위원장을 하면 뭐 돈을 뭐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막 쓴다든지 이런 색안경들을 쓰고 보는데 내가 떳떳하다면 감사가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이 공인회계사 감사받은 결과가 이렇다. 그게 노조원들한테도 떳떳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 떳떳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자발적으로라도 받겠는데 하여튼 자발적으로 받는 것은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했고 일단은 일정 규모가 되면 이 외부 감사 받는 것을 그 법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되는 부분이 노조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외부 감사를 하면 반드시 외부에 공개를 하느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외부 감사를 받는 거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게 똑같은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외부 감사를 받았어. 그러면 이게 외부 감사 보고서가 조합원총회에 제출이 되면 되는 거죠. 내부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자, 이것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느냐는 이건 별개의 이슈예요. 자,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뭐 그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어떤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회계 투명성 차원에서 받아서 노동조합총회에 제출하는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외부 감사를 지정할 때는 아까 최준경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자유선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다른 사례와 같이 지금 이제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라든지 공익법인은 4+2 자유선임 4년 지정 2년으로 돼 있는데 뭐 이걸 준용을 하면 저는 뭐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게 두 번째 법적으로 강제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발적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자. 칠레의 경우에 보니까 조합원이 25% 이상 요청을 하면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재 그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 10분의 1이 연소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해서 요구하면 또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용을 해서 저는 사실 뭐 조합원 한 10분의 1이 찬성한다든지 저는 뭐 제일 좋기는 그냥 노동조합의 위원장, 대표가 감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노동조합으로서도 훨씬 더 떳떳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그 외부에서 자꾸 규제하기 전에 스스로 투명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계의 투명성 조건은 당연히 모든 조직에서 필요하고 노동조합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투명성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게 결국 조합원이 모여서 노동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조합원들이 자기 회계의 투명성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기가 속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노동조합의 주인은 노조원들이죠. 노조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의 그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라 얘기가 드리겠고요. 단지 아까 이제 해외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사례가 해당 국가의 역사 환경하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갖고 오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역사와 환경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이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은 이게 철저하게 비정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존중을 해서 아까 제가 전제가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원 관점에서의 회계 투명성 이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환경 하에서 이 회계 투명성이 추구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그 다음에 회계 감사는 당연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내부 감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대규모 노조의 경우에는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로 보완하는 그런 방안이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예. 마지막에 대규모 노조에는 외부 공인회사 감사라는 이런 말씀은 예예. 그럼 대규모가 아닐 때는 외부 공인회사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종류 해석되면 그건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부 감사를 요구를 할 때 지금 우리나라도 이 노동조합이 아주 작은 노동조합부터 큰 노동조합까지 다양하니까 모든 노동조합에 그걸 뭐 외부 감사를 요구할 수 없으니까 일정 규모를 따져서 큰 규모만 일단 적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 규모를 따져도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건 좋은데 예예. 규모가 큰 데만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이다. 예.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법정화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일정 규모화되면 공인회계사 감사를 강제하는 것이 좋겠고 그 규모가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만드는. 그래서 규모가 안 되면 공인회계사 감사를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건 이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공인회사를 집어넣으니까 이거보다 좀 적은 데는 공인회사 아니라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외부 감사하면 공인회계사다 이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규모 노조의 그 대규모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예시적으로라도 이제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뭐 대규모가 그러니까 노조 이 통계 낸 거 보니까 되게 이제 노조 규모에 따라서 이 노조 수를 통계를 낼 때 제일 큰 규모를 3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노조 인원수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는데 한 뭐 300명 이상 뭐 이 정도면 대규모 노조가 아닐까. 아파트 감사도 300명 이상이면 찍은데 자발적으로 할 때도 일단 할 때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당연하죠. 당연히 공인회계사 감사가 되는 거죠. 외부 감사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조합원이 자기 돈 내가 자기가 쓰는데 왜 국가에서 간섭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원래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자산 규모나 수익 금액에 비례해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공익성이 있느냐 그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외국에 보니까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월급을 누가 주느냐 하면 회사에서 줍니다. 그 노동조합에서 월급 주지 않지 않아요. 회사에서 다 주는 거고 조합은 회비받아가 하는 거는 조합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정치적 독립성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국가에서 몇백억을 보조를 줍니다. 보조금 수입하고 조합은 수입하고 이래가지고 정치하는 우리 여기도 보도 양대 정당이 1년에 600억씩 받아갑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공익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토론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외국에서 뭐 30만 불, 3억 정도 되는 감사도 할 거 없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몇백억씩 지금 횡령을 했다고 하는 게 이 문제지. 이거를 한번 연구하는데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쪽에 발표문 20쪽에 그 미국이 이 자료가 이제 다른 언론도 이렇게 보고 할 수가 커서 중요한 건데 거기에 5번 미국은 조합원의 제공 의무가 일단 없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외국인 2007년에 연구 자료에서 그 당시에는 그게 맞은지 저는 그 본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미국 법령 29 타이틀 29 노동 레버의 431조에는 분명히 431조 3항에는 분명히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 이런 모든 자료는 그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의무화돼 있고 발표자께서는 그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문구상으로는 그런 문구가 없고 정부에 제출하거나 뭐 결산되는 모든 이거는 종업원에게도 그렇죠 조합원에게도
동시에 이제 share make available the information을 예, 맞습니다. 예. 제공해라. 예. 그리고 유보적인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없음이 아니라 있음으로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 표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표는 인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그냥 참고로 그냥 원리에서 미국은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그건 아니다. 지적을 잘하셨네. 그게 이제 다른 문헌하고도 지금 인용하신 문헌하고도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별로 뭐 그냥 제 핵심적인 거는 이 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규제가 나라마다 다양하다. 뭐 이걸 보여주려는 거지. 그 구체적으로 그게 맞니 틀리니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발표 들어줘서 고맙습니다.